버스노조가 총파업 시점이라고 밝혔던 오늘, 다행히도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없었습니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으로 극적 타결을 이룬 곳도 있고 요금 인상으로 일단 파업을 유보한 지자체도 있었는데요. 전국 버스 파업이라는 파국은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네, 주 52시간 시간이 시행되고 버스 운행 환경이나 경영 환경의 변화를 맞은 만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준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란 시내버스 운영에 지자체가 참여하고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버스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버스회사 적자를 왜 지자체 혈세로 막냐며 반대하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문자로 받습니다. 샵 3698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여러분도 저희 아침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규석 부원장,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두 분께 오늘 버스 파업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려했던 전국 동시 파업은 없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버스 파업 사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서 네. 사실은 노사 양쪽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죠. 일이고 예. 또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버스 파업은 피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아직은 이렇게 낙관하기는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번 파업 위기까지 간 큰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기존 운전자들의 임금 감소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문제. 또 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빈자리가 발생이 되는데 그 빈자리를 그 단기간 내에 15,000여 명에 이르는 그 많은 인력을 단기간 내에 고용할 수 있느냐. 또 그 고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파업은 면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직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버스 파업이 남긴 숙제가 바로 이제 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일단 준공영제라는 개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준공영제란 말 그대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영제와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공영제를 혼합한 형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동안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성 위주로 버스를 운행을 해왔습니다만 요 공공성 차원에서 노선 계획이라든지 운행 계획이라든지 요금 설정과 더불어서 요 운송 비용을 통제한다든지 운송 수익금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공공부문의 경영 참여를 좀 더 확대하는 이러한 운영 체제를 준공영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준공영제라는 이 시스템을 버스 파업에 대한 혹시 더 나아가서 이 대중교통의 새로운 모델이다라고 볼 만한 건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저 준공영제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 지자체가 그 재원을 가지고서 버스 업체의 적자 부분을 메워주는 그러한 비용 보전하는 방식이라서 상당히 그 버스 업체나 또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본질적으로 그 지자체의 세금을 통해서 이것을 보전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그 우려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버스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적자 경영을 해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적자를 자꾸 메꿔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방만한 경영 또는 경영 효율이 낙후되는 그러한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른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비해서 근로 임금이 사실은 그 시장의 적정한 임금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 근로자 그러니까 운전 버스 기사들의 취직 자리를 매간매직하는 그러한 현상까지도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버스 공영제는 지방 자치단체의 그러한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지 일방적으로 버스 준공영제가 바람직하다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석 부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예. 준공영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뭐 말씀을 이제 해주실 텐데 일단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가 좀 어디가 있냐 예, 일 지금 것 이제 같거든요.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7개 특별시, 광역시에서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제주도,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경기도 광역버스에 한해서 전 경기도는 광역버스 안에서요. 네. 빨간 광역버스에 한해서만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은 2017년 말 기준입니다. 196개 업체로 전국에 한 37.6%, 대수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16,500대로서 한 36% 정도가, 전국에 한 36% 정도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버스 파업이 본격화되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합의를 좀 빨리 이룬 곳들은 이 주로 준공영제를 좀 도입하는 곳이었던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지역들은 이미 일일 2교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2교대를 하고 있으면 아마 주 52시간 안에 들어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연장 근로, 추가 근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던 지역에 비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만 줄이면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간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최승록 원장님께서는 준공영제가 가져오는 여러 부작용, 예를 들어서 방만 경영이라든지 이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들, 뭐 매관매석 얘기도 해주셨고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답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준공영제가 그래도 나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이게 그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재정 지원 부분입니다. 막대한 재정 지원이 들어간다. 이러한 것이 반대의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 재정 지원이 왜 그렇게 막대하게 소요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하면은 혹자들은 땅 짓고 헤엄치기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뭐 등등 비판적인 인식이 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울시를 보더라도 서울시의 연평균 재정 지원 금액이 한 2,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환승 할인이라는 요금 할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승 할인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이 연간 4,700억.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침 새벽에 버스를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조 할인이라고 해서 6시 네. 반 이전에 저렴하게 할수 하면은 있죠. 또 요금을 할인을 해줍니다. 그 할인된 요금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둘 합치면은 4,800억입니다. 4,800억, 예. 그래서 이 재정 지원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용어 정리도 한번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네네. 환승 손실 보전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재정 지원에 대한 좀 올바른 인식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또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네. 그런데 단편적인 부분만 보시고 평가를 하시면 그러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실제로 내부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준공영제에는 다양한 통제 장치, 경쟁 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가 저조한 업체들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있고, 네. 또 경영에 있어서도 도덕적 해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일부 업체에서 뭐 그러한 불량한 좀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만, 그것은 도덕적 해이라기보다는 탈법 행위, 불법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할 문제이지, 네. 제도 자체가 그들 때문에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평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문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끝자리 2402님이 보내주신 내용은 지자체가 세금을 좀 들여도 준공영제로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반면에 6974님은 버스회사 적자를 왜 내 세금으로 막습니까? 파업만 하면 세금으로 막는 행태가 문제입니다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네요. 뭐
최 원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이게 준공영제로 시행을 하게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다. 방만 경영을 우려하시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저효율, 고비용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버스 운송업체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메꿔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버스 업체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이러한 관련 업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네. 생산성을 높여야 할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버스 업체가 적자 경영에 빠져 있다라고 계속해서 어려운 소리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적자는 누적이 돼 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만한 경영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 자체가 경제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고려하는 제도로 설계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냥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 재정 지원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6년도, 17년도에는 약 2,700억에서 2,900억 정도의 재정 지원금을 부담을 했었는데 네. 2018년도에는 5,400억 수준으로 두 배 크게 뛰었네요. 상당히 큰 폭으로 뛰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이제 52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이러한 그 규제로 인해서 이러한 그 재정 지원금이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지원금이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버스 업계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네. 계속해서 비용만 그리고 정부의 세금만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번에 파업에 참여한 지자체 대부분의 경우가 네.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네. 곳에서 파업이 발생을 경고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은 오히려 버스 준공영제가 이러한 전반적인 그 운송 분야에 있어서의 소비자 국민의 이익에 오히려 반하는 그러한 파업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이 오히려 준공영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잘 파업이 수습이 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것은 애초에 이 준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네. 이런 준공영제로 인해서 오히려 집단적인 분규라든가 이러한 그 버스 업계에 있어서의 그 집단적인 요구사항 이런 것들만 오히려 커짐으로 인해서 재정 지원금이 오히려 방만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버스 준공영제가 우려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저희 뭐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7개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규모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 경기도는 생각보다 좀 사실 적긴 한데 대체적으로 뭐 수백에서 수천억 원대의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런 지원금들이 사실 세금,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인데 이런 버스 업체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좀 먼저 요 5,400억으로 뛰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네. 연간 한 2,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서울시가 그동안에 2,500억을 지급을 다 못하고 2,100억 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오다 보니까 네. 누적이 됐었습니다. 네. 누적이 되어온 것을 작년에 일시에 지급하다 보니 네네. 5,400억으로 급격하게 뛴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5,400억으로 다 급증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네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시면은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은 자, 이 버스 산업을 시장에 맡기자, 시장 원리에 맡기자. 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도 요금도 결정이 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도 개선을 하고 또 견디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퇴출을 시키자. 뭐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버스라는 것은 기초교통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죠. 한번 그러면은 서울시의 준공영제 도입하기 전을 한번 회고해 보시겠습니까? 준공영제를 하기 전에는 노선별로 사업자들이 운영을 할 때는 적자가 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운영을 줄여볼까, 운행을 안 할까를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적자 노선을 정리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손님이 적은 노선에 사시는 주민들은 10분에 한 번 와야 되는 버스가 30분에 오고 1시간에 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파업도 잦았습니다. 근데 서울시에 살고 있으면서 똑같은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노선에 따라서 서비스가 다르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르다면은 그것은 용인하겠습니까? 또 이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 계층, 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한테 그러면은 비싼 요금을 받아서 버스가 운행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세금을 넣어서 요금 수준을 낮춰주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인 말씀 들어보면 이 버스라는 것 자체가 대중교통이고 대중교통이라는 거 봤을 때 일정 부분 이제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네.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지원해서 서민의 발이 묶이지 않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이시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 교통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공공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 버스나 운송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를 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요금을 정부가 거의 결정을 하고 있고 또 노선에 대한 면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노선에 어떤 정도의 버스가 운송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정부가 거의 결정을 하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사기업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요금이라든가 노선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정부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이 버스 분야에 있어서의 그 이용객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 정부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의 예를 들어 본다면은 버스 이용객이 준공영제가 시행되던 2009년 이후 2010년도에 약 3억 8천만 명 정도의 이용객이 2017년도 10년 만에 약 2억 8천만 명, 1억 명 가까이 감소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재정지원금은 415억 원에서 904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버스 이용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구조라면은 이 모든 교통 수요라는 것은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또는 광역버스라든가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택시와 그다음에 개인 승용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개별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거기에 적절한 수준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의 정부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버스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은 정부가 보조를 늘려야 되는 것이다라는 구조로 접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러한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재정 지출, 세금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일단 그 저희가 부분에 지금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네, 좀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7531번에서 문자 주셨는데요. 성과금 지급은 흑자가 나고 이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세금 지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네. 또, 끝자리 네. 5062님. 정책은 없고 세금으로 선심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앞날의 이 나라는 빚더미다라고 좀 앞날을 우려하는 걱정해 주시는 네, 멘트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또 4586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버스 요금은 싼 편이라는데 버스 기사님들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라면서 이번 파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의 문자도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번 버스 파업 자체가 주 52시간 근무제로 촉발된 버스 파업이다 보니까 지자체도 버스 회사도 중앙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특별 교부금의 형태로 직접 지원을 해서 이제 준공영제를 확산 또는 강화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좀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버스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 기초교통수단으로서 교통권을 보장한다라는 이러한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나라 제한된 토지,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교통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 도로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이 막대합니다. 자가용 이용이 늘면서 교통 혼잡 비용이 연간 34조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도 10조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해답은 뭘까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답이 나와야 될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요금이 저렴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 투입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는 것이 세금을 축내는 것이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편익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득이 되는 것이지 국민에게 실이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 정부 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을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하겠다고. 그래서 일반 버스, 시내버스는 200원, 또 직행 좌석 버스는 400원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요금 인상은 결국 이제 시민들, 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거 봤을 때 좀 이 요금 인상이 맞았을까라는 좀 궁금증은 들거든요. 네, 요금 인상 200원,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 교통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교통 요금이 현재 선진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인 것을 고려한다면 네. 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년에서 보통 6년 또는 7년마다 어느 정도 이 버스 관련된 요금을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원은 적절한 수준의 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그 교통 관련된 내용은 본인이 수익자 부담 원칙, 그러니까 이용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네. 택시를 이용한 사람은 택시비를 내는 것이고요. 네. KTX나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은 또 그 요금을 내는 것이죠. 이것처럼 버스 수요자는 버스에 대한 어느 정도 요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하철 경우도 이제 그렇게 요금을 냅니다만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관련된 이런 대부분의 교통 수요들이 정부 지원금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과정에서 버스 이용자가 요금을 내는 것인데 그 비율을 고려했을 때도 사실 이 요금 인상은 이번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두 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공공재 성격이긴 하지만 공공재가 아니고 이용객들이 그 부담을 안는 것이 네. 보다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또 제한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고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710님 문자를 보면요. 네. 결국 요금 인상, 내 교통비만 늘게 생겼네요라고 좀 불만 섞인 문자를 주시기도 했고요. 버스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 같네요. 네. 또 8611님은 준공영제 하면은 세금만 더 오르는 건 아닌지 이거는 이용을 안 했을 때 세금이 오른다는 부담이 분명히 있을 수 네. 있겠죠. 결과적으로 세금이 오르게 되면 서비스나 또 운행 등이 더 안전해질까요? 대해서 또 의문의 시각도 또 제기를 해주셨네요. 네, 또 아까 저희가 중앙정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5062번 쓰시는 분은 주 52시간제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원인을 생각하세요라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문자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7320님, 예, 경기도 버스 기사요. 자, 저희가 지금 올라온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경기도 버스 기사입니다. 같은 버스 기사이고 오히려 일은 더 많이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이런 불평등 없이 대우를 바랍니다라고 또 기사님이 직접 예. 보내주신 문자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다양한 의견까지 좀 올려주셨네요. 네, 저희가 사실 오늘 그 버스 파업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이번 파업의 원인이고 또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영제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최승로 원장과 조규석 부원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